안녕하세요. 앵글이에요. 오늘은 IBT 토플 라이팅 독립형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으로 잡아봤습니다. 토플 독립형 중 재밌는 사실 중 하나는 뭐냐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학생이 토플 독립형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플 질문 한번 보죠. You are planning to take a vacation. 휴가를 가는 걸 계획을 하고 있대요. You have to decide. 결정을 해야 되는데 where to go. 즉, 두 도시에서 어디를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도시 두 개가 있는데 이 도시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자, 질문이 토플에서 독립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질문이 뭐냐면 Which do you think? Do you think라고 물어봤으니까 I think라고 답해야 되겠고 better way. 어떤 것이 더 낫니? 나은 방법이니? 너가 결정하는 것을 돕는, 즉 너 휴가로 어디 두 도시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나은지를 방법을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인포메이션을 읽는 건데 the places 하게 되면 그 장소들이니까 두 도시이겠죠. 온라인, 즉 웹상에서 그 도시에 대해서 정보를 읽는 한 방법이 있고, 나머지 방법은 talk to someone,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건데 이미 두 장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가려는 두 도시를 이미 다녀온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휴가를 가는 곳을 결정하는 데서 좋은 방법이니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한 학생이 쓴 샘플 리스폰스를 한번 볼 텐데요. 서론만, 일단 이 학생이 서론 쓴 것만 여기 소개했습니다. 이 학생 뭐라고 했었냐면 처음에 in my case라고 하고 자신이 had to decide, 즉 두 도시 사이를 해서 결정을 해야 했대요. 뭐를 놓고 결정을 했냐면 이제 summer vacation인데 이제 작년 여름 휴가에 두 도시를 놓고 이제 결정을 해야 했대요. One of them, 아마 그 도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One of them은 바로 한국의 제주도고, 그다음 나머지 도시는 일본 오사카래요. 일단 이 학생은 이제 두 도시가 일단 언급이 됐네요. 그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나는 뭘 결정하냐면 제주도를 가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오사카랑 제주도 두 개를 놓고 어딜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제주도로 결정을 했대요. 두 도시가 장점은 각각 있어 보였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제주도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왜 내가 제주도로 가기를 선택했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 학생은 일단 영어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오케이. 영어 문법적인 에러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학생들처럼 이렇게 바디를 3개나 썼죠. 물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서론만 있다는 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서론을 가지고 이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누가 토플 독립형을 채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성적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누가 채점하냐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일단 1차적으로는 컴퓨터가 채점을 해요. ETS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일단 여러분의 에세이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웬만한 건 거기서 다 끝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거, 선생님 저는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거 많이 틀려요. 이런 거 많이 틀리면 뭐 감점이 많이 되나요? 에서부터 제가 스펠링을 틀리면 그 채점자가 일일이 다 찾아내나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는데, 컴퓨터가 채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래머 에러랄지 스펠링 미스테이크스는 다 찾아냅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다 찾아내고, 또는 어떤 학생은 뭐라고 이제 많이 또 질문들을 하냐면 자기는 영국 영어를 쓴대요. 자기는 영국에서 이제 컸기 때문에 영국 영어를 쓰니까 이게 자칫 내가 영국 영어를 써서 이제 미국 애들이 채점하니까 좀 이렇게 감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데,
글쎄요. 영국 영어, 미국 영어, 호주 영어 다 쓰셔도 돼요. 무슨 영어만 쓰면 안 되냐면 콩글리시만 안 쓰시면 돼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영어를 뭐 미국 영어든 영국 영어를 다 써도 여기 시스템 상에서 다 그거를 감안해서 채점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서는 감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컴퓨터가 채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하냐? 사람이 붙어요. 이때 사람이 한 명 붙고요. 마지막으로 성적을 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적이 이제 5점 만점에 이제 0점, 빵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이 5점이 이제 제일 높은 만점이 9이죠. 그 다음에 이제 4.5가 이제 소위 9이고,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5.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요 fai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밑에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가 limited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적을 받으면 이제 good, fair, limited 이렇게 되는데 이때 fair는 정당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fair는 average, 즉 평균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fair는 정당한 게 여러분 쓰는 에세이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average를 말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보통 이거 fair를 많이 받고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굿을 받죠. 일단 이렇게 성적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적을 받게 되는데 이제 누가 채점하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컴퓨터가 채점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채점을 하고 이제 성적을 부여를 하는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대학 교수가 채점할까요? 대학 교수가 그 코무드번 벌겠다고 여러분이 쓴 그 별로 질도 안 좋은 엽기적인 에세이 읽겠어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ETS 직원이 채점할까요? 여러분, 한국만 토플을 보는 게 아니죠. 즉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토플을 보는데 그 학생들의 페이퍼를 다 ETS 직원이 채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라면 그런 직업 안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엽기적인 에세이 한 50장 읽고 채점하면 머리가 띵 하고요. 밥맛도 없고 심지어 우울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결국 ETS 직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바로 알바생입니다. 알바생. 즉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알바생들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즉 주부랄지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바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채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살펴봤죠. 이제 알바생들이 채점하는데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학생이 아까 쓴 에세이를 약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베케이션을 가려고 하는데 두 도시에서 이제 어디를 내가 갈지를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방법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직접 이제 온라인에서 그 도시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 찾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도시에 다녀온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동료랄지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is a better 훨씬 더 낫니? 어떤 나은 방법이니? 이제 물어봤는데 이 학생 답안지에는 우선 두 도시가 나오긴 해요. 그 두 도시가 바로 제주도와 오사카가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질문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물어봤는데 이 학생은 두 도시만 나오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로 가길 잘했어 라고 썼죠. 이 학생의 에세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 방법에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학생 그 방법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작년 여름 휴가 때 제주도를 갈지 오사카를 갈지 놓고 결정을 하다가 에이씨 제주도로 가 라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아주 좋았어 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 3개를 쓰는 거니까 질문에 답하지 않은 거죠.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빵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에세이를 여러분이 쓴 에세이를 채점한 게 알바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원어민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영어를 한두 줄 정도 쓰면 대략 이 학생의 영어 실력이 어떤지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가 모국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베트남에서 온 학생도 우리가 예를 들면 에세이 평가할 때 그 학생이 몇 단어 던지는 거 보면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알죠. 그게 이제 원어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즉 이 학생처럼 아주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아주 잘하는 학생이 제주도로 가길 잘했어라고 이렇게 이쁘게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좋은 어휘와 함께 에세이를 썼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어가 좋아도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학생은 영어가 되게 쓰레기야. 그런데 그 학생은 원어민, 뭐 예를 들면 조셉이라는 원어민 선생님이 써준 에세이, 예를 들면 700자 정도 되는 분량의 에세이를 거의 완벽하게 외워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관사, 스펠링, 문법적인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원어민이 쓰는 가장 유창한 단어를 외워서 거의 복사하듯이 그냥 그대로 모든 질문에 다 그 답만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영어는 완벽하고 퍼펙트하지만 그런데 질문의 답은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빵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약간 진짜 빵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되게 의아할 텐데 빵점 주죠. 질문에 답 안 하면 빵점 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가 그래도 내가 보기엔 얘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좀 타이핑하면서 친 걸 봐서 야 이거 너무 고생했어. 야 조금이라도 좀 가져가라. 그래서 뭐 페어를 주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답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할 텐데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베케이션이 나오고 두 도시가 나오잖아요. 그럼 두 도시가 일단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여기 딱 보니까 그림상으로 런던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느낌상 뭐 뉴욕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런던과 뉴욕을 딱 두 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도시를 내가 직접 온라인에서 찾는 게 더 나아? 아니면 여기를 다녀온 예를 들면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나아? 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1번이 더 낫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직접 찾아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정보가 다 주관적이잖아. 먹는 음식도 자기네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맛집을 소개할 텐데 내가 직접 온라인에서 인포메이션을 찾아야 더 객관적이고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이런 걸 써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학생은 똑같은 질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그림처럼 그냥 제주도에 갔어. 제주도에 가서 막 이 아름다운 제주도를 보면서 그죠? 제주도를 보면서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거리고 제주도 푸른 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디를 더군다나 3개도 썼잖아요. 그럼 뻔해요. 제주도가 좋은 이유 뭐 맛집이 많아. 두 번째 뭐 날씨가 죽여. 세 번째 해변 너무 이뻐.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빵점 받는 거예요. 빵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사진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질문이 두 도시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두 도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도시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예를 들면 이 도시에 대해서 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정보를 찾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여기를 다녀온 내 친구에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은지라고 하면 온라인에서 찾는 게 낫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구글이랄지 네이버랄지 이런 데서 내가 직접 런던과 뉴욕에 대한 정보를 찾았는데 어떤 점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질문과 관련 없는 아름다운 제주도 밤 얘기를 아무리 좋은 영어와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것을 갖추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오늘의 주제는 제발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 영어가 좀 되는 학생들이 소위 이제 내가 영어가 좀 되니까 토플 독립형을 우습게 여겨서 그냥 대충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영어를 좀 쓰고 나오면 점수가 나오겠지라는 그런 오해를 제발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앵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